네, 안녕하세요. 신준모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어떤 과정으로 싱가포르 유학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을 마치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한국 교육이 싫거나 맞지 않아서 또는 주입식 공부에 흥미를 잃어서 혹은 교육관계 등 다양한 비학업적인 이유로 인해 갑작스럽게 유학을 알아보시다가 주변 지인들의 추천과 인터넷 정보를 보시고는 좀 더 자세히 상담받고자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답니다. 저희 신준모는 싱가포르 유학 최대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정말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위해 상담 및 진로, 진학 패스웨이를 위한 길라잡이 역할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요. 여러 학년들 중에서도 컨설팅 하기에 가장 까다롭고 학생들이 개별 조건을 일일이 고려해야 하는 학년이 바로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싱가포르 이외에 기타주 유학지로 분류되는 국가들은 사실 수준과 명성을 불문한다면 입학이 언제든 가능한 학교들이 매우 많이 있기 때문에 유학 결정을 늦게 또는 갑작스럽게 해도 결정적으로 작용할 커다란 이슈거리는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한국과 견주어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열정적인 교육열과 높은 학업 성취력으로 인해 중간이나 중간보다 약간 앞쪽의 성적을 보이는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싱가포르 학교를 찾기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고등학교 1학년이 싱가포르 유학에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갈 수 있는 학교가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또는 생각하는 정도의 학교로의 입학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그럼 그 이유는 대체 뭘까요? 중요한 내용이니 시간을 가지고 제 설명에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자주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점이 있어 사설을 잠시 풀자면 대부분이 내방해 주신 분들의 경우 사전조사 등을 해보지 않으시고 다짜고짜 싱가포르는 어떠냐는 심플하면서도 광범위한 질문을 시작으로 싱가포르의 좋은 학교가 어디냐, 학비는 어떻게 되냐 등을 여쭤보셔서 완전히 처음부터 예를 들면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시차, 환율, 날씨, 언어 등부터 안내를 해드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몇몇 분들은 그 싱가포르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새로운 정보까지 알게 되어 아주 만족해서 가시기도 하고, 또 몇몇 분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유학 진로가 마땅한 학교가 없어 실망을 하고 가시기도 한답니다. 그래서인지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내방해 주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싱가포르가 아닌 기타 국가로 결정하시는 사례들이 종종 나온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왜 고등학교 1학년 유학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싱가포르 교육 패스웨이와 관련한 설명을 몇 차례 드렸었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시기 전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듯 합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이
싱가포르 유학을 갈 만한 몇 가지 패스웨이 혹은 루트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국제학교 입학을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한 입학 요건 사항인데요. 대부분의 국제학교는 10학년부터 파운데이션 IB라고 하는 과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비영어권에서 오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영어를 제법 잘해서 걱정 없을 것 같더라도 언어의 문제라기보다 여태껏 거쳐온 교육과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찌어찌 하여 입학허가를 받고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더라도 수업을 따라가기가 벅차거나 겨우 끄트머리에서 맴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입학허가를 받기 전 원하시는 국제학교에 공석이 있다면 10학년이라면 무조건 입학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름이 좀 있는 국제학교라면 해마다 발표되는 IB 평균 점수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IB 평균 점수에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학생들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즉, 아래 학년들보다 입학시험의 난이도나 합격 기준점이 갑자기 높아지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학도 입학이지만 심지어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10학년 재학생들도 파운데이션 IB 점수가 평균 24점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본인이 점수가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11학년 IB 대학 진학반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나온답니다. 특히 유명 명문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대부분 IB 파운데이션 점수가 30점 이상 나오지 않으면 거의 낙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답니다. 자, IB 과정을 도입한 국제학교들은 11학년과 12학년 때 IB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요. 45점 만점 중 미국 IB 리그권이나 싱가포르 로컬 대학교 급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40점 이상을 맞아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인서울 명문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도 대부분 IB 점수 38점 이상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 10학년 때 국제학교로 유학 가서 수업 따라하기가 어렵거나 버티기가 만만치 않은 학생들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왕왕 있답니다. 물론 일부 학생 중에서는 생소한 커리큘럼임에도 공부를 정말 잘하고 잘 따라가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그런 학생들은 입학 시험만 잘 보기만 하면 어디를 가더라도 전혀 걱정이 없는 학생이랍니다.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리자면 원하는 유명 국제학교에 바로 들어가기에 부담이 있거나 입학시험 등이 걸릴 경우 동일한 커리큘럼이 조금 쉬운 다른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전과목 성적을 우수하게 받는다면 원하는 국제학교로부터 큰 어려움 없이 쉽게 입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쉽게 표현하자면 경력직으로 지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은 일찍 가서 적응을 한 후 명문 국제학교를 노려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실 국제학교는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국가건 다른 유명 명문인 국제학교들은 10학년 이상의 입학을 거의 허가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내 자녀가 정말 우수한 학생인
아닌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명문국제학교는 거의 힘들기 때문에 손쉬운 상대적 인지도가 낮은 국제학교나 동남아의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같은 국가에서의 국제학교를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학교들 중에는 IB 점수에 크게 연연해 하지 않는 학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타 국가 학교들은 개별 문의를 주시면 별도로 추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이 싱가포르 유학, 그 중에서도 국제학교로의 지원 시 입학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떻게 이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그런 국제학교 입학 관련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의 2부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싱가포르 공립학교로 지원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